지하철 안에 있는 로봇이 수확하는 농장에서 샐러드를 구입해 아침 끼니를 해결했다. 미래사에서만 벌어질 것 같은 일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역내에서 햇빛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메트로팜이라 불리는 5개의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먼저 개발되어 왔으나 지하철 역내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건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스마트팜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 요소인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양분 등을 제공하는 밀평 재배 시스템입니다. 토양 대신 영양분이 첨가된 물에서 수경 재배 방식으로 키우고 햇빛 대신 LED 빛을 쬐어줍니다. 여기에 직원이 컴퓨터에 온도, 습도, pH 등 재배 조건을 입력해 식품 품종에 맞는 환경 조건인 섭씨 영상 20에서 24도의 온도, 65에서 75%의 습도를 유지해줍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팜은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병충해에 의해 농작물이 망가질 염려가 없어 제초제나 농약 등을 뿌리지 않아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없는 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또한 홍수나 가뭄, 냉해 등의 자연재해 없이 매일 일정한 양의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농작물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재배하는 방식은 30% 이상의 생산량을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메트로팜 상도역점과 같은 스마트팜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작물을 관리합니다. 로봇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농작물 생산과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스마트팜은 그 대안으로 더욱 떠오르며 안정적으로 인류에게 농산물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농업 선진국에 비해서 스마트팜 개발이 늦었지만 현재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스마트팜 기업 팜8는 서울, 화성, 평택, 이천 등에 설치된 스마트팜에서 현재 150여 종의 농작물을 재배해 하루 30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배된 채소는 서브웨이, 버거킹을 비롯한 프랜차이즈부터 대형마트 샐러드 코너까지 제공되며 온오프라인 샐러드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팜8는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5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팜8는 스마트팜 기술에선 아시아 3대 농업기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경기 평택 본사 수직 실내 농장은 세계 10대 스마트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팜8는 2008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식물농장 기업인 미라이에게 기술 전수를 요청해 간신히 설비를 구입했는데 10년 후 한국형 스마트팜을 일본에 20개나 역수출하는 간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팜8는 연평균 기온 영하 20도의 혹한에서 남극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세종기지에 새로운 식물 공장을 보냈습니다. 과거 이곳의 18명의 대원은 신선한 채소는 여름에만 실내에서 비행기로 공수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식물 공장이 전해져 상추와 같은 잎채소류는 재배가 가능해졌는데 이번에는 LED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재배가 불가능했던 고추와 토마토, 오이 등 열매 채소까지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화 마션에서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해 먹는 것처럼 남극에서도 식물 공장을 이용해 수박을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스마트팜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사우디 등에 수출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남극에서의 과채류 재배 기술을 검증한 뒤 극지나 중동 지역에 더 많이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농업 선진국들에 비해서 스마트팜의 시작이 늦었지만 가장 빨리 따라잡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는 한국의 기술 개발의 빠른 속도와 놀라운 응용력에도 있었지만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온실을 만든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온실은 1613년에 독일의 하이데베르크 온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170년 전인 1450년쯤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온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시대 의관이었던 전순이는 상가유록이라는 생활과학서를 전수를 했는데 여기엔 겨울에 채소를 키우는 데 필요한 온실 건축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온실은 온돌과 태양광을 이용하고 채소를 키우는 영농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인공 온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지만 우리 선조가 인류 최초로 겨울에도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이제 이 같은 지혜를 이어받은 한국은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계로 수출해 미래 사업에서 우뚝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한국이 앞서고자 하는 것이 플라잉카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어릴 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지만 이제 수년 뒤에 이런 광경을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2025년에 플라잉카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도시망고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인
플라잉카 공항 에어원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에어원은 기존 헬기장의 60%의 크기로 영국 코번트리에 지어져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원이 들어서는 코번트리는 영국 심장부에 위치해 4시간 내로 영국 전 지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현대차는 에어원을 토대로 전 세계 200개의 플라잉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은 향후 2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최대 179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SK텔레콤이 한국공항공사, 하나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과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기사는 향후 UAM 인프라, 기체, 운항 서비스, 항행교통, 플랫폼, 수요, 수용성 등 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 정착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플라잉카에 앞서 현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기차 시대의 도래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3월 출시하는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모든 전기차에 이 GMP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인력 필요성이 적어지며 인력 감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2030년에는 생산직의 40%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5만 조업원의 현대차 노조는 옛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사용률 1위로 공장 자동화를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렇게 제조업의 혁신이라 불리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제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제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제조업 성장에 한계를 극복해내겠다는 무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은 바로 로봇 기술입니다. 그동안 로봇은 거대하고 위험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협동 로봇이 만들어지며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작업이 한창인 곳에서 물건을 나르고 함께 부품을 조립하고 사람을 피해 이동하기도 합니다. 작업 동료가 로봇으로 대체되며 로봇의 크기도 사람과 비슷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도 더욱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성과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들은 생산성이 평균 30% 이상 향상됐고 제품 불량률은 43.5%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가가 15.9%가 절감되는 등 운영 효율성 면에서 큰 효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으로 먹고 살지만 인구 감소 등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에게는 선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물에서 키우는 식물, 하늘을 나는 자동차, 로봇이 만드는 공장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